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기하학적 인자와 기하학적 효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DCF를 설명을 하다가 여기까지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DCF라고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일단 기하학적 인자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기하학적 효율과 그가 관계되어 있는 기하학적 효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수월할 것 같아가지고 제 복습 겸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감마 최적선 안에 우리가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이 중심에서 받는 피폭은 얼마나 되겠는가 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감마 선언에 대해 우리가 표면 선량을 측정하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걸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앙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떠한 감마 피폭체로부터 발생하는 그 측정된 감마 상수와 방사능이 있겠죠. 그리고 이 방사능에 대해서 있는 거리, 이 거리에 대해서 R 제곱, 그리고 그 거리에 대한 감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중앙에 있다고 했잖아요. 중앙에 있는데 이 감마들의 미소한 피폭, 미소한 그 피폭 선언, 그 미소 피폭 선언의 최적을 고려를 다 해줄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기하학적 인자를 고려해주기 위해서요. 기하학적 인자는 결국에는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그 장소에 따라서 피폭을 받는 어, 위치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기하학적인 요소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보정해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단은 찾아보겠습니다. 설명이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DV 미소 최적이라는 애를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기하학적 요소를 고려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말이 막 꼬여가지고 자 보시면은 이 미소 최적을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미소 최적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보기 쉽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를 일단 R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DR이겠죠. 그리고 여기를 D 세타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거를 밑에 있는 각도는 D 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이쪽의 길이가 되겠는데 이 길이는 이미 구해줬고요. dr 여기의 길이는 우리가 지금 미소한 최적이기 때문에 여기를 구에 대한 그 호도법을 이용한 이 호의 길이로 근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rd 세타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rd 세타가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밑에 여기 길이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 r과 d 세타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라고 한다면은 이 밑에 뼈는 결국에는 코사인 세타 r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를 좀 빼가지고 r 코사인 세타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아까처럼 그 호도법을 이용한 호의 길이를 측정했을 때 r 코사인 세타 d 사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r 코사인 세타 d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연결해서 적어보겠습니다. r 제곱에 2 마이너스 뮤 r 곱하기 dv인데 이 dv는 결국에는 r 제곱. 여기서 이 방사능의 단위는 보통
그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어떠한 최적 안에 있는 방사능의 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곱 E 뮤 R에 R 제곱은 빼내서 서로 1로 지어지고요. 코사인 파이 스타 디 스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대요. 여기서 지금 이게 미소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dr을 빼먹었네요. dr 적분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대문자 r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r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분할 수가 있겠고요.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원을 4분의 1로 쪼개서 볼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 여기는 이 세타라고 했을 때 이게 최대각이 90도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은 90도까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90도 코사인 세타 d 세타 곱하기 그럼 우리가 또 4분의 1로 나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밑에는 이렇게 180도까지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180도에 해당하는 파이로 해줍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적분이 될 텐데 이거는 이제 1로 없어지고요. 이거는 적분을 하게 되면은 뮤가 내려오고 r 최대의 거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u분의 1-2-뮤 r이 되고 이거는 그대로 파이가 돼서 이쪽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베크렐/뭐 미터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농도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감마상수의 단위랑 맞춰져 가지고 전부 다 소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9의 4분의 1이었고 이 전체 면적을 보게 된다면 이게 4분의 1이었으니까 곱하기 4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전체 9에 대하여 4 감마상수 이게 되는 거죠. 곱하기 4만 해주면 됩니다. 똑같으니까요. 이제 표면을 구하고자 한다면은 여기서 단순히 0.5만 곱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결과에서 기하학적 인자 G는 감마상수 위에 이게 적분이 V였으니까 전체 V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아이고 실수했네요. 됐고 이거를 좀 더 예쁘게 빼줘서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적분해줬던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그리고 요거 이것들이 결국에는 기하학적 인자라는 거, 기하학적 인자라는 거, 여기 R이 빠져야죠. 요거 기하학적 우리가 적분을 해서 나온 결과들이 있잖아요. 이 미소 최적을 구하기 위해서 관여되었던 변수들, 방위각, 뭐 세타, 뭐 거리 이런 것들이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기하학적 인자를 구하게 된다면은 얘들만 묶어가지고 이거를 G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단위를 나타내면 얘 자체들은 1승 단위가 나오게 돼요. 두서없는 설명이었는데 모르시는 게 있다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두서없고 이게 대본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두서없는 설명이 되었던 것 같은데 식 자체는 깔끔하게 최종적으로 적어놨으니 이 부분만 딱 보고 계시면은 기하학적 인자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한 곳에서 기하학적으로 얼만큼의 인자를 적용해 줘야 되는가 이런 거를 한 번에 묶어서 표현해 준 것이 이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센티미터 마이너스 1승 단위가 나오는 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터 마이너스 1승이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왜 굳이 짚었냐면은 이 다자바 문제에서 감마상수 곱하기 뭐 g 이렇게 푸는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근데 이 g가 뭐 129cm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g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 저도 뭐 복습하는 겸 이렇게 한번 적성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기하학적 효율입니다. 그림이 많이 조악합니다. 기하학적 효율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스테라디안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전체 면적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거기긴 합니다만은 이 전체 면적분의 이 A 여기가 A거든요. 이 면적 검출기의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의 면적 검출기의 면적 이거를 기하학적 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구의 면적이라는 건 소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소스가 있는데 이 점등방으로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구의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출기가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스테라디안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기하학적 효율로서 나타내게 되는 건데 이 면적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위에서 지금 기하학적 인자를 구하기 위해서 미소 최적을 구했듯이 여기도 면적을 구해줘야 됩니다. 면적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 A는 결국 적분 dA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뜯어보면은 자 옆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옆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 원뿔을 하나 그릴게요. 원뿔을 하나 그리고 면적인데 살짝 볼록 튀어나온 원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이렇게 뭐 이미 선까지 딱 그렸을 때 이거를 소스로부터의 거리를 h라고 두고 최대 거리를 대문자 r이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가 되겠죠. 이 호의 길이는 결국에는 d 세타가 있으니까 r d 세타가 되겠고요. 여기도 역시 아까처럼 방위각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호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 이 거리를 이 밑변에 해당하는 길이를 구해줘야겠죠. 빨간색으로 한번 색칠해 볼까요? 네, 여기에 해당하는 거리를 구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역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렇게 사인을 해서 구하면 되겠죠. 사인은 r분의 x라고 하면은 r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고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여기는요. 결국에는 r 사인 세타 d 사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r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d 세타 d 사인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1분의 4파이 r 제곱 곱하기 r 제곱을 빼고 적분을 하게 되면은 0에서 어디까지일까요? 파이까지입니다. 파이. 왜냐하면 검출기의 위치나 또는 이 소스가 받아들이는 위치에 따라서 이 파이의 각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파이는 그냥 사인 파이 d 파이로 냅두고요. 여기 이 디프 사인은 우리가 지금 이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을 표현해서 보면 이 아까랑 달리 지금 원이잖아요. 원.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전체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A라는 그 에어리어의 에어리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와 달리 360도죠? 그러니까 적분 범위는 D 2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적분을 해보면요. 2파이 r제곱 4파이 r제곱 곱하기 사인을 적분하게 되었으니까 0에서 파이까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무엇이냐? 기하학적 효율이 있는 겁니다. 기하학적 효율 G, 대문자 G라고 표현하죠. 근데 가끔 이제 또 스테라디안을 구하라는 문제가 입체각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걸로 표현하기 난해한데 이 스테라디안은 면적 나누퍼 거리 여기서는 이제 r제곱을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스테라디안을 표현할 때 이 구 전체에 대한 폐구면이라고 하죠. 폐구면 이 구 전체에 대한 스테라디안 분의 이거 스테라디안을 표현하게 된다면 구 전체 면적에 대한 스테라디안 그리고 검출기의 면적에 대한 스테라디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출기 면적에 대한 스테라디안을 먼저 구해준다면 지금 우리가 먼저 여기 이 과정을 통해서 이미 미소 면적이랑 면적을 다 구해놨습니다. 면적을 다 구해놨어요. 그래서 검출기 SR은 R제곱 분의 2파이 R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가 되겠고요. 이 전체 면적 SR은 지금 9의 표면적의 우리가 뭡니까? 4파이 R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4파이 R제곱이니까 이거는 4파이 이거는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 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다시 대입을 해볼까요? 4파이 분의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아까랑 똑같이 결국에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이 보통 스테라디안, 검출기에 대한 검출기 입체각을 구해라. 검출기 입체각 입체각을 구해라라고 한다면은 어,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1분의 2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해가지고 이항만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원하는 값만 넣으면은 우리가 손쉽게 스테라디안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하학적이라는 딱지가 붙어가지고 두 개를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복습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요. 설명이 좀 많이 두서가 없을 거예요. 이게 대본을 준비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프리스타일대로 나오는 대로 하는 거라서 많이 어줍잖게 강의 마냥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본질은 강의가 아니라 제 복습이고 어, 이것을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찍게 된 겁니다. 어, 제가 생각해도 제 설명이 많이 두서가 없었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만약에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또는 피드백을 주실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에선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예탁설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